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방금 전에 녹음하다 또 끊겨가지고 다시 하게 됐는데 같은 질문 할게요. 저기 이수영 연구원 하여튼 촬영하는 거가 별로 두렵나? 이렇게 아니요, 저 좋아합니다. 좋아요? 아유, 예, 그러면 근데- 더 자료 많이 해야지. 이번에 SK텔레콤 아쉬운 게 자료 깼었잖아요. SK텔레콤을 지금. 네, 꾸준히 지금. 근데 이 스튜디오를 오늘 처음 온 것 같이 말을 해가지고 내가 딱 느낌에 도대체 언제 녹음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네, 계속 일정이 어쩌다 겹쳐가지고. 일정이 네. 겹쳐서 SK텔레콤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서도 좋은 거야 그러면? 네, 저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있습니다.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면 여기서라도 바이콜을 더 하겠다는 생각이야. 네, 사셔도 더 가능합니다. 바이콜 한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실적에서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 했는데 의미 있는 게 좀 있었죠. 컴퓨터 컨커리랑. 네, 이번에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한 달간 우리 이리온에는 우리 내가 그거 말 안 나오면 내가 말을 잘 못하거든. SK텔레콤 좋다고 그 첫날만 해놓고 네, 분할 과정에서도 되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은 거다면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좋은 거다면 이렇게 되고 계속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실적 발표에서 또 이렇게 더 좋은 거다로 됐잖아 지금. 네. 그 얘기 합시다 그냥. 어, SK텔레콤도. 일단 뭐 KT도 실적- 좋은데 또 SKT 위주로 갑시다. 네, 실적 먼저 간단하게 리뷰 말씀드리면은 1분기 때 영업수익 4.8조 원, 영업이익 3,880억 원으로 이제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이 서프라이즈는 이제 인건비가 일회성으로 한 400억 원 정도 반영된 거 감안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 한 4,300억 원으로 더 큰 폭으로 서프라이즈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에는 이제 5G 가입자 순증이 1분기에도 순조롭게 잘 올라왔고요. 그래서 1분기 때 5G 가입자가 한 126만 명 순증하면서 674만 명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입자 순증이 올해 생각했던 대로 이제 좀 저가 단말기 중심으로 좀 출시가 되면서 계속해서 좀 가파른 성장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티브로드를 인수를 했거든요. 이제 티브로드 인수한 효과가 이제 1분기까지 좀 이어지면서 매출단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플러스 되고 영업이익단에서 한 160에서 170억 정도 플러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비용단에서는 이제 감가상각비가 이제 전분기 대비 좀 감소한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다 광고비가 좀 저는 올해 1분기에 이제 아이폰 12에다가 갤럭시 S21까지 출시되면서 좀 늘어날 걸로 봤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좀 비대면 채널 쪽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광고비 쪽이 좀 뭐 거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라인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제 비용단에서는 전년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1분기의 영업이익 호조가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될 거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5G 가입자가 이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는 거는 이제 MNO 기준으로 가입자 비중이 5G가 한 40% 정도를 저는 BEP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렇게 되면은 원래 당초에는 저 같은 경우 4분기에 좀 BEP에 도달하지 않겠냐라고 봤지만 이게 3분기로 좀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SKT가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연말 가입자를 원래는 900만 명 정도로 봤었는데 이게 1,000만 명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1,000만 명 정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부분은 이제 19년도에 5G가 상용화가 되면서 이 초기에 이제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 크게 한번 늘어났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이제 상각 결국은 안분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늘어났던 게 크게 못 줄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단에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실적 호조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핵심은 결국 그렇지. 배당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사주 소각도 많이 했는데 배당 계속 할까?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자사주 소각을 작년에 지난주에 이제 5월 4일에 발표를 해서 이제 어린이날 선물로 이제 줬고요. 그게 어린이날 선물 맞아? 아, 나는 유머한 건가? 지금 알았어. 예. 그래서 이제 배당금을 기존의 SK텔레콤이 이제 반기 배당으로 1,000원, 9,000원 이렇게 나눠서 총 연간 10,000원으로 해왔었는데 이제 기존의 생각은 이제 1,000원은 비통신 쪽에서 나오는 거고 9,000원은 통신 쪽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결국 통신 비통신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통신 쪽은 9,000원을 가져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분할 후에도 SKT 사업회사는 10,000원의 배당을 계속 유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투자회사 결국 SKT에서 신설되는 투자회사의 배당은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배당금이 결국은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감안한다면 제가 기존에 이제 SK텔레콤 사업회사의 가치를 12.3조 원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EV/EBITDA를 적용한 기준이었고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4%에서 5% 적용을 해보면은 12조에서 18조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배당 DPS를 10,000원으로 적용하면은 이제 14조 원에서 그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더 나오는 구간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T가 최근에 급등해서 아무래도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주주 가치를 우선하는 쪽으로 선회했어요. 분명히 보면. 네, 이번 저 분할도 보면 어쩌면 자기들의 유리할 쪽으로 안 한 거잖아. 핵심은 그거 아닌가? 그렇죠. 네, 이번 지배구조 합병하고 이런 식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개편부터 이미 주주 가치 제고에 최우선을 했었고 자사주 소각도 결국은 저희가 남은 우려는 뭐였었냐면 자사주를 12% 가까이 들고 있었잖아요. 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그치. 대해서 좀 이제 시장에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자사주 소각을 비롯해서 이제 이제 SK텔레콤이 자사주를 워낙 활용을 잘하는 회사였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카카오 지분 수합에도 활용을 했고 M&A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다시 한번 주주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합병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주주총회 거쳐서 이제 인적 분할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도 실제 나왔는데 이건 오늘 SKT를 계속 탑픽으로 해왔으니까 이거로 하고 네. KT는 뭐 짧게 하여튼 TP는 올렸죠. 네, TP 상향을 했고요. 어제 올렸고 예. 네, TP 상향은 이제 일단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실적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이제 이 부분은 뭐 무선 마찬가지로 5G 가입자 수 잘 나왔고 이제 유선단에서 제가 보통 유선전화 쪽이 이제 매출 감소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 부분이 YOY로 한 6에서 7%씩 매 분기 이제 감소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0.3% YOY 감소에 그치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 잘 나왔고 또 이제 일부 무형자산 상각이 좀 종료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140억 정도 비용에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서프라이즈는 나왔고 이제 결국은 통신주의 대표적인 게 결국 배당 매력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KT는 이제 배당 매력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올해 DPS를 저는 1,5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9년에 1,100원에서 작년에 1,350원으로 올렸고 올해 1,500원으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별도 기준으로 이제 당기 순이익의 50%를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1분기에 이미 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3,660억 원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당기 순이익이 연간으로 한 6천억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작년 4분기에 일회성으로 28GHz 손상 차손 반영한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은 약간 올해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체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DPS 1,500원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목표 주가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케이. 나도 지금 일정 세미나 있어가지고 나가야 돼가지고 네. 지금 보면 둘 다 배당도 매력 있고 KT도 어제 반응도 많이 했죠. 실적 나오고서 네, 실적 나고 반영을 뭐 여러 가지 이벤트 여러 가지 모멘텀이 풍부한 건 SKT인 것 같아서 탑픽은 SKT로 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방송 좀 하자면 꼭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맨날 우리 여성 애널리스트밖에 없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 아, 네. 근데 남성 이번에 또 많이 뽑았고 자료 이 준비들 하느라고 다 바쁘잖아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 네, 반도체 그렇고 다들 맞습니다. 뭐 시차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염동천의 빨간 시황이 시작됐는데 조회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 염동창 연구원이 되게 실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와서 촬영을, 5시부터 와서 하는 건데 참 좋은 내용 되게 좋던데 왜 이렇게 많이들 안 돼? 사람들이 좀 쉽고 그냥 좀 그런 것들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SK텔레콤도 바이코를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